자,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질문을 계속하다 보면 상대방의 핵심적인 과제가 보이고 그것에 맞게 질문을 던지면 상대방의 문제가 풀리는 순간이 있다고 하는데 그 기적 같은 순간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네. 제 책에 보면 스페이스에서 목표 찾기가 있어요. 그걸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잠깐 할 텐데 그 내용을 한번 잠깐 보도록 할게요. 스페이스에서 목표 찾기는 뭐냐면 핵심 과제가 보이잖아요. 내가 보인다고 중요한 게 아닙니다. 고객한테 선택하게 해야 돼요. 지금 요런 가장 코칭에서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고객이 한참 얘기했어요. 아, 그 얘기를 한마디로 좀 정리해 주시겠어요? 이러면 딴 얘기합니다. 그 얘기 하면 안 되고요. 지금 고객님은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얘기 나눌까요?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줘야 고객이 포커싱이 돼요. 고객도 자기가 했는 얘기를 모르거든요. 코치는 거울이 돼줘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핵심적인 과제에 맞게 질문을 던지는 거 오늘 잠깐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과제는 내가 선택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게 아무리 맞다고 해도 고객이 선택하지 않으면 고객은 거부합니다. 이야기하면서 마음 열기까지 시간만 걸리고 못해요. 네, 그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시간이 소요되죠. 네. 이건 사람에 따라 좀 다른데요. 어떤 사람은 쉽게 자기 표현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친밀한 관계가 돼야 표현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내 뜻대로 맞추느냐? 아닙니다. 코치는 춤추는 거하고 똑같다고 하잖아요. 상대방이 탱고를 추자면 탱고를 쳐야 되고 브루스를 추자면 브루스를 쳐야 되는데 나는 브루스만 쳐요 라고 해놓고 상대방에게 맞추려고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이야기하면서 마음을 열기까지 시간만 걸리고 이것은 상대방이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어떤 스타일인지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지 이런 부분을 보고 마음을 열지 않으면 코칭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코칭은 뭐냐면 질문에 대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대답을 했는데 내 안에 뭐가 올라오느냐 이걸 함께 나누는 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이걸 나누려고 한다면 속에 있는 얘기를 나누려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냐면 내가 속에 있는 걸 끄집어내잖아요. 끄집어내면 여기가 안전한 환경이어야 돼요. 그래야지 끄집어내요. 근데 끄집어내려고 하다가 코치가 갑자기 뭔가 판단하거나 이러면 쏙 들어갑니다. 안 꺼내요. 네, 그래서 그것을 꺼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코칭에서는 비밀 유지를 하거나 그런 환경을 만들거나 라포를 만드는 이유는 뭐냐면 요거 끄집어내야 되거든요. 씨앗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끄집어내고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스타일을 좀 아시기 바라고요. 이런 스타일을 알기 위해서는 MBTI나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공부하는 것들 있잖아요. 디스크, 애니어그램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통해서 좀 이해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코치가 계속 거짓으로 포장할 때 인식, 자각 후, 지각 후 행동으로 이어지는 과정이 어려운데 더 효과적인 방법은 계속 거짓으로 포장할 때는 얘기를 들으셔야 돼요. 거짓말을 하도록 해줘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코치가 직관을 사용해서 할 때는 내가 충분히 그 과정을 들었을 때 얘기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직관 사용, 지금 이제 자꾸 아닌 것 같은데 이러면 고객은 짜증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충분히 듣지 않고 내 얘기를 가지고 직관으로 판단합니다. 직관은요 충분히 듣고 나서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상대방이 준비가 되는 겁니다. 내가 암만 직관이 뛰어나도 내가 탁 찌르더라도 상대방이 들을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피합니다. 직관은 충분히 거짓을 충분히 얘기한대요. 충분히 얘기하고 다음 세션에 왔는데 그걸 자꾸 안 된대요. 변명해요. 변명하고 안 된다라고 한다면 그걸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어느 순간이 되면 그래도 코칭을 세션을 진행하다가 한 몇 회기 정도 계속 반복해서 뭔가 일어난다고 한다면 그때는 코치가 푸시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행동을 하기로 해서 지금까지 계속 안 된다라는 얘기만 계속 하셨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안 된다는 얘기를 금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다든지 뭔가 이런 강한 조치를 취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것은 처음부터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충분히 고객이 자신의 행동을 통해서 내가 이런 것을 내가 지금 잘못했네 이렇게 뭔가 행동을 통해서 충분히 드러난 상태에서 코치가 얘기를 했을 때 그게 합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아니면 어려워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거짓도 들어야 돼요. 믿어줘야 돼요. 처음은 믿어주세요. 고객이 어느 순간에 마음을 열고 사실은 내가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코칭을 시작하면 그 순간부터 어느 룰 안에 들어간 것 같이 느껴져 경직되는 것 같아. 용어를 좀 더 자유롭게 표현해도 되는지. 코칭의 틀 안에서 가면 사실은 룰 안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고객은 몰라요. 나만 알아요. 놀라운 것은요, 나만 룰 안에 들어가 있어요. 고객은 룰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그 룰 안에서 좀 편안해질 수 있는지, 이것은 룰을 경험해야 됩니다. 이것은 조금 더 그 룰 안에 있어야 돼요. 이게 운전하는 거 똑같은데, 운전은 처음에는 앞만 보입니다. 조금 있다가 백밀러도 보이고 옆에 잠깐 보이긴 해요. 나중에는 전화도 받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처음에 룰 안에 들어가 있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대로 해야 돼. 그러니까 조금 있다가 조금 자유롭고. 이거는 그 기었다가 이렇게 걷다가 뛰었다가 이 단계가 필요하지 갑자기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룰 안에 있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코칭의 질문. 네, 코칭의 질문. 이거 뭔가요? 네. 아니, 코치다운 코치의 질문이 네. 제 머릿속에 있는 질문은 예전에 이제 이렇게 학과에 수업을 할 때 과목에서 군요, 군화, 군화 늘 이게 들어가고 그래서 제 질문이 좀 궁금했어요. 네. 어떻게 코치다운 코치 질문이 어떻게 네. 코치다운 코치 질문이 있습니까? 코치다운 질문 있나요? 코치다운 질문이 뭔가 있을 것 같죠? 네. 있을 것 같은데. 아니면 프로세스대로 이렇게 딱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건지 아니면 프로세스대로 처음에 프로세스대로 가요. 근데 나중에는 코칭의 질문 프로세스를 다 하진 않습니다. 하다 보면,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 하다 보면 코칭적으로 해야 되겠다면 코칭 질문을 다 하면 안 돼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싸웁니다. 제가 많이 싸워봤어요. 코칭들 그게 너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 하니까 야 너 참 얘기 좀 해 얘기. 그건 넌 어떻게 생각하니? 이렇게 해서 코치가 일상생활에서는 물론 그 단계를 거치는 건 필요하긴 한데 내가 수준에 맞는 질문을 해야 됩니다. 친구들 만날 때 친구 맞는 수준에 해야 되는데 그게 어떤 의미가 있니? 뭐 이런 얘기하면 짜증납니다. 순간에 맞는 질문이 있어요. 그건 이제 일상생활에서 질문이 있고요. 코치의 질문도 피상적인 얘기를 할 때 질문이 있고요. 심층적인 그리고 본질적인. 제가 나중에 3단계 코칭 대화법을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코치 대회 때 발표했던 내용인데 나중에 제가 코칭의 정석 2편을 쓸 때 이 컨셉으로 쓰긴 쓸 거예요. 코칭의 3가지 대화법. 피상적인 거, 심층적인 거, 그리고 본질적인 거. 피상적인 것은 일반적인 대화예요. 그냥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요. 이러면 다이어트에 대한 얘기예요. 그런데 심층적인 주제는 다이어트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다이어트를 통해서 뭔가 이루고 싶은 게 있다는 거죠. 그게 자신감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자신감 안에는 본질적인 게 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것이 있는 거죠. 그것은 잠깐 이따 얘기나가요. 자, 생활 속에서 코칭식 대화하고 코칭에는 분명한 경계가 있는가? 네. 자, 코칭을 그러니까 코칭 시간을 정하고 그걸 진행하려면 분명한 경계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대가 코칭을 받는다는 걸 인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게 아니라 생활 속에서 내가 코칭식 대화하는 것은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시는 거예요. 대신 그건 있습니다. 가족들에게는 되도록 질문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질문 많이 해보셨을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이 이제 딴소리 많이 들었어요. 엄마가 왜 이렇게 자꾸 질문해 이렇게 쓸데없는 질문하고 있어 이러면서 모르겠어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가족들에게는 코칭 질문이 그 아랫단에 내려가려면 이게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생각의 시간이 필요한데 이 생각의 시간 안 주고 갑자기 엄마가 혹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애가 준비가 안 됐는데 갑자기 훅 들어오니까 뭐지? 이래요. 이거는 준비 운동 안 하고 갑자기 운동하는 거 똑같아요. 그러니까 뭐 아킬레스 끊어지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뭐 대화 단절되고 왜 이렇게 대답 안 하지? 나는 내 할 때는 잘 됐는데 여러분은 잘 돼요. 왜 그러냐면 코칭이 훈련이 된 사람은 준비 운동 없이 합의된 게 있기 때문에 바로 질문해도 오케이 됩니다. 근데 일반인들은 준비 운동 해야 돼요. 준비 운동 하려고 갔는데 안 내려가요. 그러면 멈춰야 돼요. 근데 내가 자꾸 내려가죠. 나만 내려가. 그 사람 준비가 안 됐는데. 이런 부분들을 잘 서로 간에 그런 탱고를 춘다면 탱고를 잘 맞추시기 바랍니다. 네. 아까 준비운동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가족에서 준비운동이라는 건 어떤 걸? 준비운동이라는 것은 고민하는 것이 깊어질 때입니다. 고민하는 것이 깊어졌을 때는 코칭 질문이 가능해요.
우리 가족들도 보면 우리 자녀들 보면은 뭐 그냥 이래 하는데 뭐 하나 깊이 고민할 때가 있어요. 엄마 내가 이게 참 상당히 고민되는데 많은 분은 고민이 될 때가 사실 준비운동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코칭의 질문은 고민하게 만드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이 코칭 질문을 해결하려고 해요. 코칭 질문 해결하려고 하면 절대 해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절대로 제 표현이 써서 그렇긴 한데 왜 절대로 표현 안 되냐면 보통 해결할 것은 본인이 다 해결했어요. 그러면 이 코칭 대화를 한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내 안에 뭔가 그게 뭔가 시원치 않거나 뭔가 좀 불합리한 뭔가 막혀 있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 코칭 대화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코칭의 대화는 코칭의 질문은 고민하게 하는 겁니다. 고민하는 거죠. 근데 내가 갑자기 답이 딱 떠올라서 질문을 이 답이 떠오르는데 하면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유도해요. 살살살살 유도해요. 그럼 그 사람은 그 살살살 유도하면 되는 사람이 있고요.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 직관에는 이렇게 가면 될 것 같은데 딱 하면 그 사람이 거기에 맞춰서 가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영역은 그 사람이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굉장히 인사이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열의 9번이요. 실패합니다. 열의 하나는 성공하거든요. 열의 하나 성공했던 걸 가지고 계속 내가 그래 가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열의 9은 실패하는 가능성을 가져요. 90% 실패 코칭으로 가요. 그래서 요래 끌고 가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그 순간에 잘 맡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생활 속에서 코칭식 대화. 네. 코칭을 모르는 사람에게 접근 방법은 이거는 우리 목사님이 전도하기 위한 것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전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일반적인 의사라든지 마음이 서로 이렇게 그래야 접근이 가능하죠. 네. 딱 전도 들어가면 안 돼요. 그렇죠.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코칭을 모르는 사람에게 접근법을 이렇게 하시면 돼요. 누가 질문하셨어요? 저. 네. 이렇게 전도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코칭을 모르는데 코칭을 왜 하려고 하느냐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답답해서 하느냐 그 사람이 답답해서 하느냐. 네, 내가 답답하죠. 내가 좀 하고 싶잖아요. 코칭을.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사람이 준비됐을 때 해야 됩니다. 네. 그럼 그 사람이 준비된 거 어떻게 하느냐? 고민이 깊을 때. 고민이 깊으면 대답이 가까이 있어요. 해답이 가까이 있습니다. 고민이 얕으면 그만큼만 찾아요. 고민을 깊게 하시는 게 좋은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코칭하는 거고 똑같은 주제인데 내일 코칭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결과가 옵니다. 그냥 고민의 깊이가 달라지기 때문에. 근데 고민의 깊이가 적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고민을 별로 안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거는 코칭의 주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의 깊이를 가지고 그 사람이 준비됐는지 아닌지를 질문을 몇 가지 해보면 고민이 쭉 내려가면 이 사람이 지금 준비된 거구나. 그래서 코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고민하는 거 뭐로 알 수 있습니까? 뭐 표정 보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자, 고객의 상처가 너무 많아서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다고 느낄 때, 그래서 정신과 치료를 필요하다고 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코치가 하면 안 됩니다. 고객이 할 수 있도록 선택해 주셔야 돼요. 지금까지 이런 부분에서 이제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제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코치로서의 정확하게 내가 요까지는 코치 영역이지만 요 부분은 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이분에게는 더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라는 것보다는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그래서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은 뭘 보고 하냐면 뭔가 저걸 이루기 위해서 가야 되는데 자꾸 안 가요. 발목 잡고 있어요. 저기 안 가. 자꾸 뭐 때문에 안 되고요. 어렵고요. 막 자꾸 뭔가 모르게 자꾸 변명을 하고 그 속에서 안 가는 내 안에 뭔가 상처 때문에 안 가는 것들이 있어요. 그때는 코치가 그 부분을 다루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만약에 코치가 심리 상담을 그래서 코칭 상담 학과가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런 부분에서 심리적인 이슈가 생기면은 이제 심리 쪽으로 심리 상담 쪽으로 풀어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 부분은 내가 아닌 영역을 좀 더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좋은 질문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면 고객의 내면을 드러내도록 질문할 수 있을까요? 내가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좋은 질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좋은 질문이잖아요.
저 사람이 갑자기 평범한 대답을 해요. 그럼 내가 갑자기 왜 이러지? 좋은 질문인데 이 좋은 질문에 좋은 대답을 해야 되는데 왜 저렇게 대답하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럼 갑자기 코치의 마음에 요동이 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기대를 가졌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순간 내가 요동을 쳐요. 왜 이래? 내가 의도를 가지고 질문하잖아요. 의도를 가지고 질문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의도를 가지고 질문했는데 상대방은 딴 얘기예요. 왜 저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근데 또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의도를 가지고 질문하는 것을 피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제가 여쭤볼게요. 의도를 가지고 질문을 안 해야 됩니까? 목표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는 의도가 있는 질문이 가야 됩니다. 네, 목표. 네. 의도가 질문을 그러면 그게 이제 드러나지 않게 하는 게 드러나죠. 상대가 느끼지 않게 하늘을 가려도 난 알잖아요. 네, 나는 아는 거니까. 이게 뭐냐면 의도를 가진 질문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한 번만 하세요. 질문했는데 저거예요. 아닌 것 같은데 하고 또 질문해요. 이게 두 번 하는 거거든요. 질문했는데 내가 의도를 가지고 질문했는데 요거 대답해야 되는데 저걸 얘기해요. 그럼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가지고 자꾸 지잖아요. 요거 아닌데 요건데 하고 질문을 하는 순간 여러분들이 의도를 자꾸 가지게 되고 그 코칭이 굉장히 이제 좀 딱딱해집니다. 그래서 의도는 한 번은 가질 수 있지만 쿨하게 던지고요.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또 그 젊었을 때 저 남자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 들어요 했는데 저 사람 아니래요. 그럼 나오면 돼요. 이런 마음으로 질문하시면 돼요. 의도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고객의 내면을 드러내도록. 그래서 이런 질문은 안 좋은 질문이다. 하다 보면 내면이 드러나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내면을 드러나는 질문해야지. 그거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중립적 태도를 어떻게 유지하면 좋은가요? 중립적 태도. 자, 중립적 태도는 뭐냐면 그 사람에게 포커싱 될 때는 가능합니다. 근데 이슈에 포커싱 돼요. 많은 부분에서 이슈. 자,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자, 여기 제가 5kg을 빼야 되는 이슈가 있어요. 여기 5kg 빼야 돼요. 나 5kg 빼야 돼요. 여러분들이 5kg 빼야 되는 이슈를 딱 보는 순간 5kg을 봐요? 저를 봐야 돼요? 5kg 빼야 돼요. 근데 이건 내 이슈고요. 이게 납니다. 여러분 어디로 봐요? 저를 봐야 되죠. 여러분 5kg 봐요. 5kg 어떻게 빼요? 라고 물어봐요. 내가 중요하지 왜 자꾸 5kg 얘기하냐는 거죠. 그럼 어떻게 질문하냐면 5kg이 당신에게 왜 중요한가요? 그럼 내가 보게 되죠. 5kg이 왜 중요하냐면 내가 그렇게 건강이 중요하네요. 그럼 건강을 통해서 내가 뭘 이루려고 해요? 내가 그러니까 건강을 통해서 내가 이루려고 하는 게 있네. 이게 나에게 포커스를 하는 건데 여러분들 이쪽으로 포커싱해요. 5kg 빼기 위해서 뭐 했어요? 이거 해봤고요. 그럼 5kg 빼기 주변에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자꾸 5kg에 포커싱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에게 포커싱 하시는 거예요. 이게 중립적 태도를 유지하는 부분입니다. 누가 질문하셨어요? 질문 답변이 됐나요? 네. 도움이 되는 내용이 있지만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한번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중립적인 게 다 되겠습니까? 인간인데. 인간이 기계면 가능합니다. 중립적이. 왜냐하면 자기의 그게 없잖아요. 에고가 없잖아요. 근데 내 에고가 있으니까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내가 먹는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얘기를 들을 때 어떻게 중립적으로 갈 수 있습니까? 내가 그 사람 이야기 속에 들어갈 때 중립적이 됩니다. 그 사람 얘기 속에 빠져서 있으면 여기서 그 사람 얘기 듣잖아요. 그러면 중립적이 안 돼요. 근데 그 사람 상황에 들어가요. 그럼 중립적이 됩니다. 내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관점에서 보게 돼요. 상황을 쭉 보게 되거든요. 5kg이 아니라 내 안에 들어가서 5kg 보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럼 이 사람이 지금 5kg를 보고 있네? 이게 어떨까? 주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중립적이 됩니다. 중립적이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은 중립적이 안 됩니다. 중립적이라는 생각이 없을 때 중립적이 됩니다. 중요한 얘기예요.
내가 욕심 부리지 말아야지 라는 얘기는 뭐냐면 욕심 있다는 얘기죠. 내가 착해야지, 착하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돈 많이 벌어야지. 지금 돈이 부족하다는 얘기잖아요. 돈을 내려놔야지. 돈이 지금 부족하니까 돈을 내려놔야지 자꾸 얘기하죠. 이런 것처럼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순간 내가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잘 키워야지. 내가 지금 내 나름대로 부족하다는 느낀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나를 스스로 좀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했고요. 자, 혹시 더 궁금한 거 있으세요? 더 궁금한 거. 중립적이라고 하는 거가 네. 보통 그냥 삼자적 입장으로 생각을 해서 네. 놓고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니까 조금 이제 좀 저는 혼란스럽긴 한데 또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래서 깊이 생각하고 아니, 결국 나의 모습이 없어져야 되는 게 중립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중립적인 게 있어요. 하나는 그 사람 상황 속에 들어가는 게 있고요. 하나는 저 하늘에 매달아지는 그 관점이 있어요. 네. 두 가지 관점이 있어요. 안에 상대방 안에하고 또 객관적으로 또 다른 하나. 그러니까 두 가지 다 중립적이에요. 두 가지 다 내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 사람 속에 들어가는 게 있고요. 하나는 신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으로서 이걸 보는 것도 있어요. 그 우리 박창규 코치님은 우주의 관점에서 우주의 눈이 하나 있다 해서 그걸 보는 관점에서 그러면 나를 포함해서 다 같이 보이죠. 네. 나를 포함해서 다 같이 보이니까 그 두 가지 중립적인 게 있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부분을 더 훈련하실까 하다 보면 이렇게 되기도 하고 저렇게 되기도 해요. 그 사람 속으로 들어가는 중립적인 건 생각을 안 해봤거든요. 네. 지금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높은 데서 네. 그런 중립적인 걸 생각했습니다. 네. 그 사람 속에 들어가면 내게 내려놔집니다. 네, 그거는 중립적이라는 표현을 안 쓰죠. 내게 내려놔집니다. 거울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 네. 사람을 이렇게 또 돌아가면서 그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내가 경험하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네. 그 사람이 나를 보고 보이게 하는 그런 쪽으로 가는 거죠. 네. 그 사람 뒤에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운전해 가요. 나는 그 사람 뒤에 있어서 앞이 안 보여요. 뭐가 보이세요? 이러면 아 그게 보이는군요. 오른쪽에는 뭐가 있어요? 아 그게 있네요. 근데 그거는 뭘까요? 그냥 물어보는 거죠. 네. 그 사람이 운전대를 잡고 있고요. 나는 뒤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보는 것을 아 저게 보이는구나 호기심을 더 가지는 거죠. 그 보이는 게 저게 뭘까요? 하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중립적인 자세를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코칭 하시면서 한번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